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민주당이 이른바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언제 처리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 원내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김현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자, 우리 김현정 의원님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먼저 쟁점 법안 처리 여부나 시기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방송 3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런 그 쟁점 법안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정책의장이 이미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공통 공약으로 되어 있었던 거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그것들과 또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 네.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개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해서 7월 임시국회 때 그 처리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방송 3법 관련해서요. 네. 저희가 또 방송이기도 하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알려진 바는 좀 뭐 신속한 처리라기보다는 적어도 이거는 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신중한 처리를 선호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는데 방송 3법 그 국회 과방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있었고 발언도 있었고 그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긴 했지만 여튼 대통령이 방통위안도 마련해 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거 확인합니다 이랬고 아마 또 묘하게 그때 아마 상임위원단장 만찬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방송 3법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이제 전했습니다. 우리 김현정 원내대변인께서는 그 경과 과정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대통령님의 생각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우리 방송 3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일관되게 우리가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야가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사실 이 방송 3법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언론의 독립성,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의 방송 3법은 야당에서 반겨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대통령이 다 그냥 공영방송들의 사장이나 이사들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학계라든지 또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 이사회의 숫자도 늘리면서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여당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법안들 중에 어떤 거는 빠르게 좀 해야 될 민생 법안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수기를 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법안들도 이제 일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거 관련돼서 좀 이렇게 소통이 잘 좀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추진했던 그 최민희 위원장이나 방통위 그 상임위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전에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그 일정대로 이제 추진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이랑 그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도 이제 끝나서 딱 이제 당정대가 다 같은 이제 입장이다라고 네네. 정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좀 뭐 폭넓게 시민사회나 학계나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그 어떤 정치권의 영향받고 그러면 더 대통령의 영향받고 이런 부분을 고치자 이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바꿀 수 있고 그런 측면 하나하고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그게 역시 어떤 그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진보적인 세력들이 쪽, 예. 그래서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들 야당에서 제기를 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그 방송 3법이 종전에 그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훨씬 더 수월하게 공영방송을 이렇게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흐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이고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의 뭐 속도 조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일성도 그렇고 쭉 통합, 협치 이거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취임 한 달 좀 지났고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일단 속도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뭐 국민 민생 경제가 어렵다 이런 그 명분을 두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뭐 좀 지리멸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거는 발목 잡기 집단이다 이런 식의 약간 간주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거 정말 처음부터 너무 일방 독주하는 거 아니냐 전혀 협치가 아니고 이런 비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난 6월 16일 날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취임하고 저희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취임하고 그 이후부터 거의 매일 찾아가서 그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주 1회 이제 정례 그 회동도 제안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자주 만나긴 합니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관점이 서로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인수위도 없이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은데 네.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총리 인준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여당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무기력해진다. 뭐 이런 무기력하게 보인다 국민들한테 그런 너무 것 같아요. 끌려가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건 사실인데 또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는 대단히 좀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득은 했지만 안 되니까 원래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 최대한 설득하고 논의하고 협치하는데 안 되면 표결로 간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상황은. 그리고 또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죠. 네.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보다가 결국은 1,500만 그 소액 투자자들,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에서 그것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민심이 계속 오니까 결국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서 합의로 처리한 성과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선 그 공통 공약들에 대해서는 가칭 대선 민생 그 공약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같이 처리하기로까지 합의가 되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여야 간에 협치의 그 물꼬도 지금 트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쟁할 것은 정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특히 민생이나 국민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협치보다는 좀 이렇게 정쟁보다는 협치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정권의 초기 아닙니까? 정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3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또 그런 환경과 상황이고 국민들의 민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야당의 존재감을 이렇게 여당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좀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당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잘하고 있는 그런 그 정치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막는다고 해도 이제 얘기로 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화끈하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반대하는 것도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 약간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이게 여론이나 지지도나 이런 수치에 좀 민감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 야당의 2배 달하는 여당의 지지율, 여러 가지 면에서 야당이 지리멸렬하는 모습. 그렇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원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현안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도 이제 그 관저에서 만찬에 같이 가서 이제 대화도 나눈 예. 기회가 있었는데 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날 때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지지율에 일입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퇴근 시간 없이 일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참모들도 그 내각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지금까지는 평가를 잘 해주셔서 뭐 이렇게 4주 동안 이제 여론은 추세가 중요한데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대단히 그 좋은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개혁의 적기는 6개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혁할 수 있는 것은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끌게 되면 정쟁화되기 때문에 개혁도 실패하고 뭐 이렇게 그 원하는 바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국민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개혁 법안들은 임기 초반에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국익이라든지 국민들 위해서 좋은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918님이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정치가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K 청취율 조사 대박 기원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김현정 의원님 소속 상임위 정무위원회입니다. 사실 금융 쪽에서 이제 일도 하셨고 거기에 아마 노조위원장 네, 금융노조위원장이 하셨죠. 네. 예, 그렇게 하셨고 정무위에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금융기관들이 좀 긴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저 혼자 했는데, 지금 정무위의 어떤 핵심 현안이랄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상법에 대해서 그 이번에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실은 좀 5가지를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법안을 냈었는데 그중에 3가지만 통과되고 2가지가 남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남은 2가지 집중투표제라든지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하는 그 2가지는 이번 7월 임시회에도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저희가 코스피 5천을 위해서는 네. 계속해서 그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진짜 이 정부와 저 여당에서는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한 의지와 실제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저 주가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뿐만 아니라 상법은 일반법이잖아요. 예.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그 자본시장을 망치는, 흐트리게 하는 주가 조작이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거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환원의 방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또 활용되는 악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와 관련된, 그리고 그 회사 간에 합병할 때는 지금은 주가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합병을 할 당시에 주가를 눌러서 네.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그 방식도 공정가액이라든지 그런 그 본질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네. 그런 식의 자본시장법 개정들도 잇따라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법안들 이미 많이 발의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안입니다. 네. 자, 검찰 개혁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자, 오늘 이제 공청회 열었고, 우리가 사실 민주당 뭐 수사 기소 분리 이런 여러 가지 얼개는 조금 많이 알려졌어요. 민주당의 이제 검찰 개혁 방향은. 공청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어떤 거를 뭐 하려고 여는 공청회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공청회 하면 이제 그 주요 이슈나 쟁점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예.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절차적 정당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검찰개혁 사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지금도 아마 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검찰개혁 사법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우려되는 지점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학계라든지 그 시민사회 등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이제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이 보면은 이제 기소를 전담하는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기 분리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남은 것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검찰개혁 4법을 보면 검찰청은 없애고 기소를 담당하는 그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네.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수본, 네. 국가수사본부 그거와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이렇게 수사기관은 3개로 분리하면서 그 이제 중수처하고 그 국수본은 행안부 소관으로 두고 또 요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3개의 조직에서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관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하는 그 기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요게 지금 검찰개혁 4법의 그 골격이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부 우려되는 이제 그 의견들이 이제 보면은 좀 요약해 보면은 이 검찰권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경찰권이. 네네. 예, 그 수사기관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그런 검찰의 뭐 수사력 약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것도 있죠. 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검찰이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중수처로 나눠지니까 예, 예. 현재 있는 검사들이 나눠서 이제 그쪽에 배치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수처에 배치되어 있는 공소처에 네. 그 기소청에 배치되는 검사들은 그대로 검사로 이제 기능하는 거지만 이제 중수청,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 같은 거는 일반 이제 그 저거로 바뀌잖아요. 예, 검사가 예.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은 3개인데 검사가 수사하는 그 기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다 같은 식구였잖아요. 예, 기소청에서. 예, 예. 그러게 그쪽을 좀 더 좀 잘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검찰에 대한 경찰에 대한 그 통제 방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그 주장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검찰총장이 없어지잖아요. 예, 예. 검찰총장이 없어지고 차관급인 이제 그 공소처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청장이. 예, 예. 그래서 그것이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위반은 아니냐. 뭐 이런 뭐 그 헌법을 의견들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이제 그런 예, 것들도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직 그렇다 해도 그게 딱 그냥 헌법 위반이다. 이거로 단정 지을 건 아니고 단정 지을 수는 해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있는 거라서 그런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완적으로 경찰청 비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그 자치경찰제를 좀 네. 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검찰개혁 4법에 보면은 공수처가 네. 그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기소권까지 주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또 경찰을 또 통제할 수도 또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영장 같은 경우는 기소청에서 전담하거든요. 예. 역시 검사가 이제 영장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통제 장치들은 지금도 좀 갖춰져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이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복잡하네요. 여하튼 잘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 자체 TF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이 공동 TF 구성을 네. 제의했어요. 이거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TF는 구성이 돼서 네. 지금 활동 중에 있고 비공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다른 이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이제 야당들과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수기해서 그 논점들을 정리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면 과정의 내용들이 또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정쟁화될 소지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비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받아서 거기에다가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것이 수기 과정 거쳐서 네. 이제 상임이나 이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또 그 예.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들을 또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내란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협치는커녕 이제는 야당 말살에 나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급 적용되는 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법안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법안이 소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예, 네네. 예. 다만 근데 어쨌든 예. 야당에서는 이제는 말살을 하려고 하냐 이런 비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만 이제 사실 그 불법 계엄이나 내란행위 같은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엄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도 아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찬대 의원이 당권 경쟁도 좀 의식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센 후보 2명이 딱 붙어서 예. 서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나요?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볼게요.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의를 표하고 후임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정치 토크 코너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쪽 패널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구도에서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상당히 결기도 있고 정책적인 마인드도 있고 한 분이긴 하지만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좀 의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김현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다른 당이 이기긴 하지만 어떤 점부터 어디부터 시작해야지 이 좀 실타래가 풀릴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이 혁신위를 띄우겠다고 한 그 이유가 처음에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 그거를 사실은 그 무마시키려는 거로 그걸 명분 쌓기용으로 사실 송원석 그때 원내 후보가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위는 그 혁신위원장이 결정권이 없거든요.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도부가 온통 친윤 일색으로 지금 지도부도 구성되고 있고 친윤이라는 구세력들도 그대로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반 정도밖에 기간이 되지도 않고 혁신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했나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한 것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인적 쇄신하고 뭐 그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 본인에게 정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퇴는 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럼 혁신위원장을 처음에 수락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담보 받고 시작했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인요한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권을 받고 시작했거든요. 결국 6대 혁신안까지 도출했지만 결국은 이제 용두사면이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정권을 받아서 만든 그 주도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지도부 또는 친윤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였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적 쇄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적 쇄신이 빠진 상황에서의 혁신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 사퇴하고 윤희숙 전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 벌써 일성을 하는 얘기가 인적 쇄신보다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혁신과 쇄신의 핵심은 사실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인데 역시 인적 쇄신이다. 결국은 그쪽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봉쇄되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을 될지 저는 큰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 2개만 드릴게요.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제 특검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선 체포 동의안 올라오면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과거 민주당 의원들 체포 동의안 때하고 너무 다른 얘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23년도 9월 달에 우리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로 왔을 때 저희는
그 당시에 그것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예.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67명이 서명해가지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윤상현 의원도 그 의원 중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때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건 본인들이 한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내로남불적인 성격인 것이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라고 하면 네.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록이 나와 있잖아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터잡아서 이제 뭐랍니까 특검에서도 네. 체포에서 이렇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신청할 것이고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